지난 토요일 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었는데 하루 전날 이제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보면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본인 생각도 얘기하고 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주일 동안에 한덕수 대행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과 한덕수 대행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강점이 많은 분이에요. 네. 가장 큰 강점은 지금까지 정치를 안 했다는 거. 그 약점 아닙니까? 그게 강점이라니까요. 정치 초년생. 저는 지금 이 판에는 양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그 전장터에서 하양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좀 휴식을 취하고 예? 이제 가족들도 돌보고 쉽게 말하면 전문 싸움꾼들이거든요. 네, 늘 목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평온한 삶을 좀 살고 네. 이제는 싸움보다는 그래도 그 양진영을 이제 하해시키고 통합시켜서 예. 대한민국이 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네. 미국의 저런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저 변수에도 잘 대응하면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협력도 또 관계 뭐 이런 걸 다 애교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런 쉽게 말하면 이 통치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가 재기입니다. 더군다나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호남 출신 대통령은 DJ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호남 출신이고 정치를 수십 년을 통해서 핍박받고 압박받으면서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하고 또 그 보답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한덕수 대행은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정을 지금 뭐 안 갖고 있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물증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그 물증을 하나 제시하라면 난 요 근래 제시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민주당 후보가 전남 지역의 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졌어요. 네. 과거에 민주당의 압도적인 뭐 그런 민주당 지지 후보를 이렇게 옹호하고 뒷받침해 주는 그 분위기와는 달라요. 네. 민주당도.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중도 합리적인 그런 뭐 후보만 선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소구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의 공격이 아마 오늘부터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뭐 지난주에도 가장 험한 막말들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 리얼미터를 필두로 해서 이번 주 쏟아져 나올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의 위치가 이제 이재명에게 접근 또 이재명 대표에게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한덕수 이퀄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력하게 덮어 씌우려고 할 텐데요. 그걸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내란 공범으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미 민주당이 그 정치적 공세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우리 후보 경선에 진정한 흥행과 또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방송에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정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좀 접근 세력, 호가호위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 세력들의 일부는 배지 몇 개 날리고서라도 정말 자기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그래도 그런 이재명 대표의 입법 권력이 행정 수반까지 되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처절한 노력들이 있어줘야 자정 노력이 있어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쏙 빠진 가운데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오세훈과 이제 유승민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는 지금 이제 건정시의 건성동 이 투톱 체제가 비대위가 손에 피를 묻히고 악역을 좀 이렇게 감당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우리 후보의 경선을 돕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지우기 내지는 선긋기를 못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 경선판에서 일정 부분 음.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등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우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번 조기 대선판이 이재명 대 윤석열 심판의 그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지우기를 해야 돼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도 좋은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게 뭐 정치적 신이 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층에 그런 한마당 잔치로 서술되는 그런 후보 뭐 중도층에 전혀 소구력이 없이 그냥 뭐 그럼 분명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끔 여론조사에 나오는 이 수치는 분명히 아직까지 대통령 당선권의 안정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변화의 이제 끝 지점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본인의 공약을 내놔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헌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이쪽 측면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민생을 회복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약속을 이제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다라는 중도층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란 거는 네. 우리 자신들 그런 지금 같은 이 지금 정치 행국에서는 보수 우파 정당의 본산인 국민의힘에서 기득권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는 절대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제 부분은 한덕수 대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개헌을 비롯한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한 번도 검증받은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랑 뒹굴던 정치 경험이 전무한 네. 그런 관료를 사실상 우리 당의 기득권 그동안 정치적 그 많은 오랜 풍파를 겪어온 이 후보들 예. 이 후보들도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네. 한덕수 지금 이제 근한 대행의 차출을 급부상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대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런 국민의 바람에 우리가 충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아까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관리형 대통령으로서 네. 더 이상 지금 이제 제왕적 권력 구조 그리고 제왕적 권력 구조를 대통령 권력 구조를 갖다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입법부인데 네. 이 입법부도 과도하게 국민들이 권력을 또 부여해 버리니까 이 타협 없는 대통령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해 충돌은 한마디로 국가적 국민적 불행을 자초하더라.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드러내야 된다. 네. 그 길은 개헌인데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양 진영에서 정치적 그런 때가 정치적 욕구를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 인사가 아닌 말 그대로 국민 통합형 관리 대통령 인사는 누구냐? 그게 한덕수다. 이건 양진영의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미국에서 다 양진영에서 고루 나눠서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덕수라는 사람은 우리 당 후보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총리가 네. 헌재 심판 과정에 나가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뭐 헌재 심판에서 어찌되든 살아남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은 제대로 된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류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해할 만한 말을 많이 했죠. 계속했어요. 네. 비상계엄 요건에 사실상 총리가 재청권자가 돼야 되는데 네. 장관의 재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이야기까지도 했잖아요. 정확한 관료의 입장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람 정도는 그래도 중도 무당층의 국민들이 웬만큼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지금 현재 급부상론이 지금 야기되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충직한 총리였고 또 계엄도 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을 위해서 나름 총리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다했다.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못 세우죠. 그런데 김 의원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얻는 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얻는 것이 거의 2배 가까이 곱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뭐 이재명이 가령 53에는 한덕수는 27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양자 경쟁력에서는 앞섰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하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역대 이제 헌정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보면은 네.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 이 상황에서는 예. 어떤 경우든 근접한 수치로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박빙으로 간다. 그렇죠. 51대 49의 게임이라고들 하는데 물론 네. 탄핵 대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이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41.3%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합쳐버리면 53%입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더군다나 지금처럼 비명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통령을 따놓은 당사자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처신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그만큼 정비라는 국민적 비호감 반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이재명 대표를 두고 그러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당신들이 당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그 정치적 책임을 갖다 어떻게 지는지 이것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당신네들의 기득권과 당신들의 정치적 욕구를 수권 정당으로서 그걸 내려놓으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양 진영의 싸움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고뇌 어린 결심으로서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한덕수 같은 사람을 이게 자신에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결심을 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걸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딱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이제 박빙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5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양자 대결에서 정확하게 더블 스코어예요. 그렇습니다. 어지간히 졌어야 뭐 이게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볼 텐데 더블 스코어도 그게 나중에 박빙이 정말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을 당한 그런 정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조기 대선판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사실은. 아, 예. 정말 어렵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사례가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가 우파 진영이 결집을 됐고 그 결집이란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보수 우파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층의 결집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만일 잘못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런 일념으로 이 결집에 동참하고 동조한 그런 국민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 중도층이라는 그 구성비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 넘어와 가지고 중도층이 된 사람보다 보수 진영에서 네. 이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7대 3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만큼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가 중도층으로 지향을
예언을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네. 그러려면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이 상황 인식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판 결과를 가지고 뭐 지난주 결국은 간주에서 사조로 이렇게 서초동으로 복귀할 때도 본인은 뭐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갖다가 엿볼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는 남겼지만은 정말 이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상처받은 곤란을 당한 그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본인의 신경 입장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참 염치라는 것은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염치의 반대말이 또 파렴치예요. 예? 염치 없이 하찮은 그런 리더에게 목을 매는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뭐 어찌 보면 우매한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당내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프레임으로 이재명과 성서를 치르지 않고 국민들 뭔가 변화를 초과하면서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다 진정성을 전하려면 지금의 지금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당의 자정 노력이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에게 대적할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덕수 지금 대행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서잖아요. 네, 오늘 시간은 지난 주말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김 의원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결국은 한덕수 대행 지금이 3시 가까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오후라도 이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내일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뭐 입당과 동시에 경선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하나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간들을 그냥 이미 보도된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뭐 이번 달 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한덕수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이제 김 의원께서는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 당시도 그때 이제 반이해창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늘 우리가 지금 이 판에 그걸 이제 소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23년 전입니다. 아, 예, 그렇네요. 네? 벌써. 그 옛날 정치예요. 네. 솔직히. 네. 첨단 지금 뭐 이 정보화 시대에 네. 그런 방식은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은 했지만은 이 사람을 아무 싫은가 고난 고통 없이 그냥 전장터에 내보내면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네. 그냥 적들의 공격에 포위당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정치적 자산을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기술자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네. 이 집단에서 자신이 살아남는 법도 배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자신의 또 모든 면을 어떻게 보여주냐 이런 것들이 경선 과정에서 전부 다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어느 날 그냥 꽃가마 태우는 방식 그거는 민주당도 뭐 과거에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후보가 만들어지는 걸 절대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적장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를 하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신병 훈련소에서 호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얼핏 또 들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을. 예. 그래야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총 하나 들고 덜렁 나가면은 첫 총알에 그냥 맞아 쓰러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이런 뭐 다양한 안철수 후보 다양한 후보군들에 의해 가지고 예. 지층으로 지금 우리 당이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대선 후보 경선을 갖다 정말 그냥 피 터지게 했는데 오늘날 그냥 국회의원들 특히 뭐 국회의원들이 자지우지 다 하는데 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경선판은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면서 그래 빨리 너들 후보 선출해봐. 후보 선출되면 우리 이 후보와 결국은 밖에 무수고 있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그때까지 뭐 권한대행 역할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욕 안 얻어먹고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공격 안 당하고 뭐 그런 가운데 짧은 시간에 투입돼 가지고 쇼부를 본다. 그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정말 이게 감동의 한 드라마죠.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 이미 이거는 예상이 되어버렸어. 읽혀버렸어. 그럼 거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처음부터. 그러려면 별로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한 그런 조항을 적용을 해서 당 지도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만 하면은 아무튼 이제 한덕수 대행이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한덕수 보시는군요. 대행을 위해서 무턱대고 그냥 우리 후보 경선은 경선이고 이 경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됐을 때 파이널 후보를 결정짓는 그런 걸 뭐 미리 결정해 놔면은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살아나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네, 전혀 안 나게 돼 맞습니다.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판이 시들해져 버려요. 김 그냥. 빠지죠. 김 빠지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수가 다 읽혀버렸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총리께서 대행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그러면 한 대행 입장에서는 오랜 관료 생활에 이게 나를 갖다 누가 이걸 담보해 줄 것인가 저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죠. 네, 그 점 있지 그런 않겠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확실한 담보가 이루어졌다 판단하고 이거는 나는 됐다. 그래서 들어오는가 하고 네. 예? 예. 정말 내가 오랜 관료 생활을 하면서 해볼 거 다 했다. 진짜 마지막이 국민 대통합이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해서 근본적인 이런 정치적 갈등 반목 대립만 양산되는 이 정치를 청산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겠다. 내 임기 5년 안 가져간다. 나 3년만 가져간다. 내 관리형 대통령에서 국민 통합시키고 새로 만들어진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뽑은 나 권력 깨끗하게 이양하고 나는 초야로 돌아간다. 일이 돼야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필마로 들어오시라. 그런 예. 거죠. 절대 이 판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온전한 5년을 줘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의 그 행포를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뭐 정치 실종하고 뭐 통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하고자 했던 이 오판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잘못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더 참지 못한 가오가 있는 거죠. 하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마크롱 곁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냥 혼자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지금 대행 입장에서도 그런 구국적인 일념으로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뭐 몇십 명이면 본인이 무슨 확고한 위안을 그 사람을 뭐 정치적으로 이게 뭐 지지 약속해란 거 이거 뭐 서명 100번 해도 그 효력가 없어요. 본인의 그냥 처절한 진정성 그게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그 처절한 진정성은 그렇게 정말 오랜 또 연륜 경륜을 가지고 이 세파에 그냥 다 모든 경험을 하시는 이분이 내 마지막 소신이 이렇다 이렇게 하고 놓으면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다들 우리 당원들 지지층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서 자기 뭐 당협위원장 현역위원이고 원외위원장이고 이런들 그 이야기 다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가라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보 각 후보 지정에 줄을 섰다기보다는 지지를 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만일 한덕수 후보가 승리를 쟁취한다면은 그게 정말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 못지않게 이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거지. 이게 어설프게 단일화하고 뭐 이해해버리면요.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2022년도에 0.73% 졌잖아요. 네. 왜 진 겁니까? 왜 그 근소한 차이를 짓겠어요? 그때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들 비롯한 민주당 내에 쉽게 말하면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했어요. 예? 그게 빼져낸 자기네들 교훈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자기가 민주당 지금 현재 대선 후보가 기정사실로 가더라도 이번에 선대위 캠프 꾸리는 거 보세요. 전에 같으면 뭐 친명계 인사들 지금 당직 뭐 인사 배회를 하듯이 그냥 쫙 그렇게 깔 건데 이번에는 뭐 과거의 친문 인사들 포함해가지고 비명계 인사들을 다 거의 전면에 내세우다시피 했거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선판이 만들어지는데 한덕수 대표가 그런 정치적 소신과 결단 계민을 고심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본인이 판단해야 될 숙명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빨리 결심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지름탕에 나도 뛰어들어서 나 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일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후보를 기정사실로 하면 나머지 뛰는 후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후보야말로 이게 한덕수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이제 뭐 정치 조금 안다고 뭐 나름 뭐 술을 좀 뚠다고 해서 지금은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대미 관계 유지하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유지하고 헌재 재판관도 2명 뭐 이렇게 한 정치적 소신도 보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공세도 받아가지고 체급이 고소가 올라가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무슨 후보 쓰고 우리 후보랑 단일화 시켜서 딱 되면은 그냥 끝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만일 그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무소속 후보 안 서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후보들도 살리고 기살리면서 한덕수 대표도 이 지렁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드는 그런 소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께서 김성태 의원과 지금 1시간 동안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어떻게 성립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박수를 보내신 분도 계신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를 또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홍준표 후보가 그중 제일 낫다는 분도 계시고 또 윤석열 어게인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강력한 지지자들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많으십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그 뭐 숭고한 마음 저는 뭐 존중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때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치적 소중한 자산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은 정말 아픔이었습니다. 큰 아픔이었죠. 그렇지만 당시 억울한 면이 많았던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정치적으로 다 중도 무당층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서 항고하고 옥고를 치르면서 다시 우리가 보수가 살 수 있었듯이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파면당했다 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어떻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나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자꾸 부각시키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도 지금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부 보수 우파 진영의 지지층들이 다 인식을 달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도 무당층에게 소구력을 가지는 후보가 될 수 있게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 강성 지지층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과 또 어떤 호소, 절규만이 그 후보를 선택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우리 후보가
우리가 선택한 후보가 최종적인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목표지. 우리들 자신의 그냥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게 최종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다들 좀 봐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 두어 달을 돌아보면 지금 나와서 저희하고 1시간 남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여러분께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결국은 6월 3일 날 이제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오랜 경험과 그다음에 충심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합리적인 중도층을 가장 많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원래 이쪽에 계시다가 이제 떠난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돌아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김 의원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김성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뭐 후일을 기약하고 가령 4월 중순 하순 심지어 이제 5월 3일이 공직자로서 공직 사퇴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 일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한 달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이 총리직을 5월 3일까지 유지한 다음에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또 그때 뭐 지지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단일화를 그런 과정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지요. 그의 주류를 이루다시피 한 얘기 중에 하나 그건데 지금 오늘 김성태 의원께서는 그러다가 꽃가마가 꽃상향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선 과정이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와서 마치 진주알이 단련이 되듯이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 마치 훈련장처럼 돼 있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상처를 받고 토론을 거치고 이전 투구를 또 겪어내고 이래서 나중에 본선에 가서 적장이 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하고 맞상대를 해야 승산이 최고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글쎄요. 오늘 이제 일부 매체가 한덕수 대행이 결단을 이미 내렸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저러한 정치 원로들하고 자문을 얻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